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자 삼총사를 다 모시고 녹음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경매를 한 지 이제 좀 됐죠. 요즘은 어떻게 경매를 하고 계시는지, 경매를 통해서 이제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 경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박수 빨리 박수. 아니, 오바는 할 필요 없어요. 오바 아니고 평소 생활인데요. 불안하네. 꺼내주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 사는 장쌤입니다. 장선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 아줌매. 네, 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이불로 내숭 떠는 건 아니시죠? 네. 원래 생활이 내습니다. 예. 박지현 씨. 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예. 언제부터 이제 경매를 시작하셨습니까? 경매를 시작한 거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 사실은 경매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남편의 이제 권유로 둘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경매를 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여기 관심이 있어서 배우려고 했는 게 아니고 남편의 권유로 네. 맞벌이였어요? 같은 회사의 사내 커플이에요. 좋다. 풋풋하네. 영혼 담으세요. 부탁해. 근데 참고로 연합니다. 3살. 어머나. 제일 아이고 참. 왜 그랬대? 뭐 보시다시피 미모가 좀 이거 보내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은 그전 회사는 어딘지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LG 베스트샵 지점장입니다. 남편도 지점장이고 우리 회사가 창립한 20년 정도 됐는데 최초의 부부 지점장입니다. 네. 그쪽에는 여성분이 지점장 이러는 거는 잘 못 봤는데 거의 없죠. 전국에 몇 명 안 되죠. 거기에서 최초 여지점장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최초는 아니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있었는데 좀 이렇게 사원 시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서 올라간 케이스로는 그래도 약간 선두에서 되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지금 또 이제 그쪽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은 휴직을 냈는 상태고 예. 경매를 본격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회사를 그만둘 겁니다. 이게 일이 좀 커지네. 남편은 그냥 편안하게 경매 좀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는데 본인의 뜻에 의해 가지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걸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의 다 고민거리가 다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도 있고 우리 같은 직업은 일단 퇴근 시간이 9시 10시고 또 일단 주말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안 되기 때문에 뭐 보통 남자 지점장들이 이제 외부에서 그냥 일하고 이제 아내가 완전 전업으로 주부 생활을 하면 급여도 괜찮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 케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문제도 많았었고 그런 스트레스가 일단은 남자 쪽보다는 여자 쪽이 좀 많기 때문에 경매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좀 뭔가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할 때 그 여직원들이 육아에서는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도 여성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물론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래도 여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게 현실이죠.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네.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부부 싸움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중간에 그 어렵다는 시댁하고 합치는 그런 상황까지 왜냐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합병까지 하셨어요? 네, 합가까지 우리는 그 회사 합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여러 가지 뭐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인 고민을 해 왔었죠. 그거 보통 일 아닌데. 듣기만 들어도 예. 힘든 일이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육원에서 후배들한테 경매도 이제 가르쳐주는 이런 일도 하고 계시네요. 경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도 있고 제2의 어떤 나의 일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투자가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경매를 계속 접해야지 이게 패턴이 안 끊어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투자를 해놓고 나면 마음적으로 조금 나태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렇게 하면서 대표님께서도 조금 제한이 있었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경매와 관련된 일을 이어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휴직도 했고 대표님의 제안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교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매개체로 연결을 해서 이어가다 보면 경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앞으로 그 계속 투자하는 것도 패턴도 끊어질 것 같지도 않고 교육도 계속 하면 어차피 배우면서 또 가르치는 거니까 되게 저한테 잘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싶은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는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전까지는 팔아야지 이제 다시 또 다음 투자가 들어가지. 근데 금액에 대한 이제 한계가 이제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팔 때까지는 쉬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나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낙찰 받았을 때 명도해 주는 거나 세놓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내가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박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네. 우리 박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하고 싶어 하는 열의가 누구보다 또 되게 크셨고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도 한번 들어오는 건 어떠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몇 개월을 교육할 수 있도록 계속 시연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실전 한번 여봤죠. 지금은 하시는데 재미는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뭐 말을 하는 직업을 했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데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동영상도 다른 것도 많이 보고 한다고 이제 했는데 대표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죠. 1대1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실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하면서 몇 달 동안 배웠는데 막상 이제 실전 수업을 해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경매를 할 때 들었던 질문들 똑같은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이 수업 과정이 실전반이기 때문에 같이 배워가면서 실전을 뭐 낙찰을 받고 명도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행하면서 이제 약간의 팁들만 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고 이제 그 생생하게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더 그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분위기는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했죠. 네. 예. 앞으로 이제 파트로 나누는데 이제 그 다음 파트도 이제 교육을 또 받고 또 해야 되니까 본인이 적성에 맞으시면 이걸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 자리를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자리 지금 노리고 있는 거야. 갑자기 떨리는데. 그리고 우리 네. 네. 저번에 한번 우리 장쌤하고 한번 네. 녹음 방송 했잖아요. 그렇죠. 1년 전이죠. 그때 내보다는 장쌤이 누구냐고. 장쌤의 그 인기도가 엄청났습니다. 네. 실물 공개 한번 갈까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장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요. 교육 중에. 그렇죠. 그때 장쌤이 받았던 물건이 영주에 있는 물건이었죠? 네, 조그만 상가 하나랑 어. 덩치 큰 거 하나랑 2개 받았잖아요. 장쌤이 교육을 시작했는 게 그때 5월달이었나? 5월에 시작해서 4주 만에 하나 받고 그리고 7월 7일 날 잊을 수 없어요. 2호 딱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달부터 진짜 만실입니다. 만실이에요. 만실 꽉 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영주 상가죠. 물건이 1층이 식당이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2층이 원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니 투룸. 예 네. 그리고 3층이 투룸으로 이렇게 있었나? 미니 투룸. 그러니까 2층이 미니 원룸 4개, 그 다음에 3층이 미니 투룸 2개. 그래서 제 기억에 임차인 그런 것 7명입니다. 1겁이면. 그 식당이 잘 안 빠져가지고 마음고생 많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시간 문제지. 그리고 일단은 저희는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놔도 주변 상가 주인 어른들이 굉장히 걱정해 주셨어요. 그 가격 받고 남는 게 있냐고. 근데 저희는 다 남거든요. 그렇죠.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주변 어른들이. 주변에 어른들이 걱정. 영주 사람 아니잖아. 저 영주 시민 반대죠. 매번 가서 인사드리고 뭐 특별한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리고 뭐 일 있으면 대신 다 해주시고 심지어 옆 건물 사장님은 저희 신랑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 상가 구경을 했는데 불을 안 끄고 갔다고. 그러면 이제 임차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불 좀 꺼달라면 임차인 내려가서 불 꺼주시고. 와. 저희는 가족 비슷하게. 대단하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7세대가 다 새가 다 빠졌는 나왔죠. 거예요? 네. 아니, 1일부터 15일 사이에 돈이 착착착착 들어옵니다. 총 크게 지금 발생하는 수익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200만 원이 조금 넘고 지금 현재까지 받은 거 하면 이제 이자를 다 빼고 나도 한 사람의 월급이 나옵니다.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데? 이자가 한 140 정도 나가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월세가 340 가까이 됩니다. 대박이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다 빚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본인 돈 들어가는 건 얼마인데요? 들어간 건 얼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담보대출, 남편 신용대출, 저의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들어간 건 없이 그거 이자 다 제하고 네. 웬만한 회사원 월급 정도는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어저께 남편이 또 이체해 주더라고요. 진짜? 월세 들어왔다고 모아서 한 방에 딱 이체해 주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명도 들어갔을 때 네. 기존에 한채 넣은 사람은 7세대 중에서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4분이 계셨는데 4분 다 그대로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싹 다 이사를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다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들 아주 월세 꼬박꼬박 잘 내주시고 아주 만족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때 네 분은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대로 계약해가지고 세를 그렇죠. 나왔던 거네요. 네. 그 사람들 이제 계약 기간 끝나서 이제 다시 이제 나가시고 네, 나가셨어요. 나갔을 때 좀 이사비 좀 챙겨줬습니까? 이사비는 마음으로 챙겨드렸죠. 잘 그러니까 사시라고. 그거는 정상적인 경매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제 계약하고 나가니까 이사비 들 필요가 없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놓는데 마음고생 안 하셨어요? 근데 식당이 안 나가도 다른 원룸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월세를 모아서 원룸하고 미니 투룸을 싹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손댈 것도 없어요. 그렇죠. 원래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앉히니까 수리할 부분은 없고 그렇죠. 비어 있는 데부터 이제 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 끝나는 사람들 나가면은 또 이제 그쪽에 수리하고 그 한 번만 하면은 그렇죠. 수리는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식당이 잘 안 나갔잖아. 식당이 안 나갔는데 뭐 일단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그놈의 돌침대 치우고 그리고 뭐 아주 헐값에 내놓으니까 서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슈퍼집 할머니 아드님이 거기 쓰신다 해가지고 그걸 쓰라고 하니까 혹시나 또 다른 사람 전화할까봐 현수막까지 다 떼버리셨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다른 사람 못하게.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 게 아니고 직거래했죠. 직거래. 주민이 내가 이거 쓰겠다 해가지고 들어왔는 그렇죠. 거예요. 너무 싸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손이 안 보니까 그렇게 사고 그분이 또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주차장 그 지저분한 거 있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수리를 하시겠대요.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가 집을 꾸며준다니까. 그래서 뭐 자기가 차를 넣어야 되겠대요. 그럼 알아서 뜯어서 쓰시라고. 그럼 더 좋지. 그럼요. 좋은 것 만들어주면은. 원래 저희가 하도 안 나가서 거기를 밀어버리고 뭘 또 하려고 견적까지 다 뽑아놨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하신다길래 그냥 고쳐 쓰시라고. 그러면 더 좋죠. 근데 사실 계약할 때 또 많이 있었어요. 뭐 또 깎아달래 마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엔 계약서 썼죠 뭐 지난달에. 어쨌든 그거 하나로 한 사람의 월급분은 뽑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5호까지 했으니까 5호면은 경매 시에가 5개 정도? 5개 받았죠. 덩치 큰 거를 하나 받아서 그걸 세팅하는데 좀 걸렸고 그 다음에는 뭐 처음 해본 아파트 3일 만에 나갔고 3일 만에 나갔다는 거는?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인테리어 완료되고 3일 만에. 근데 사실 좀 덜 끝났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살겠대요. 그래서 저 덕분에 거기 아파트 월세 가격이 다 뛰었어요.
제가 높은 가격에 성사를 해보니까 다 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는 아까도 수업하면서 얘기했지만 시세는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 내가 그 사례를 만들면은 그게 이제 시세가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한 번씩 착각하는 게 주위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시세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세 놓는 것도 이제 잘 놓는 게 7개를 자기가 세를 내봤거든. 그러니까요. 일단 뭐 부동산 소장님들 대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터득을 빨리 했죠. 되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7개를 그렇게 세를 잘 놨을까? 어떤 노력과 어떤 과정이 있었는 거예요?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치셔가지고 인근 부동산을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 군데, 네 군데 전화를 돌리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뭐 거기 카페에도 올렸는데 부동산 이름, 성함, 뭐 연령대, 특징, 뭐 계약을 성사했는 여부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부동산 업으로 신고는 돼 있는데 이 소장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래 영주에 대략 60개의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30군데 이상 통화를 하고 제 마음 맞는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곳에 이제 사장님에게 제 마음을 듬뿍 담아 상품권도 쫙 돌리고. 상품권을 돌렸다고? 그렇죠. 와. 상품권 돌리고 주전부리 돌리고 갈 때마다 인사하고 특별한 날 알림이 뜨잖아요 카톡에. 그러면 기프트콘 보내고 생일 맞아서. 응. 생일을 어떻게 알고? 그 카카오톡 뜨거든요. 생일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웬걸 이러면서 저희 집부터 이제 제일 먼저 빼주시죠. 그렇죠. 응.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게 부동산 사장한테 이렇게 많이 그냥 돌려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이 붙었을 때에 제일 먼저 내가 생각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진짜 진의사 대천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놓는 것만 많이 넣으면은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천에 빌어 넣는 거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과를 좀 따먹고 싶으면 짝대기라도 흔드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금방 장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정도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영주 바닥에 있는 중개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나를 생각날 수 있게끔. 이것도 기술 같은데 기술이 어떻게 보면 아니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만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룸이나 미투나 이런 거 세놓는 데서 거기에서 좀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겠네. 그렇죠. 심지어 옆집 건물 사장님도 방 있냐고 물어보시고 건너서 물어보시고 일단 약간 시골이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잘 보여서 전부 다 저희 건물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새가 나가야 될 텐데.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봐라. 영주가 이제 베어링 센터 후보지 전국 1위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 건물 팔 수 있다. 그때 창고 들고 있어라.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 식당도 조금 나아질 거고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그쪽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하청 업체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방을 구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회사도 방을 구할 거고 그러면은 맞아요. 아무래도 원룸이나 미투 쪽에 수요층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면 월세 가격도 단돈 5만 원이나 1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만큼 수익이 더 난다 그러면은 내가 팔 때에 좀 더 괜찮은 조건으로 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심지어 건물 매도 문의도 많이 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자마자 그때 받자마자는 슈퍼집 할머니가 탐을 내셨는데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 택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는 안 팝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갔는데 또 파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가격 아니면 안 판다고 안 팔아도 충분하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자꾸 찬물을 끼얹으세요. 그 가격이 절대 안 팔린다고. 그러면 안 팔면 됩니다. 아들한테 물려주면 됩니다. 이랬는데 이제 주변 부동산에서 하도 많이 뿌려놓으니까 건물 나갔냐고 살 사람이 지금 있다. 그래서 몇 분 많이 보고 가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정한 금액에서 조금은 깎아드리겠죠. 근데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내 시세를 매기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파는 게 그때부터 그 가격이 또 형성이 된다? 근데 사실 저희 건물이 매력이 있는 게 영주가 생각보다 큰 건물이 많거든요. 10억짜리도 있고 짜잘하긴 1억짜리도 있는데 저희는 그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 있고 월세를 뽑아먹기에 가격이 적당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정한 목표 금액 주시면 팔고 아니면 안 팔려고 그냥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하나 받으시고 또 여름 방학 때 제가 연거푸 3개를 주룩 받았죠. 와,
이 5개 다 총 틀어가지고 네, 토탈에서. 이자 다 갚고 월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수준이 되는 거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게 월급쟁이가 월세 흐름이 있으니까 진짜 돈이 금방금방 모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별로 잘 안 모인다는 생각 없었는데 진짜 금방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목표를 잡았죠. 6개월에 2천만 원씩 만들어서 뭔가를 또 하자. 된다. 이게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월급쟁이가 월급에서 월급이 나오면 그때부터 큰 부자는 맞아.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묻어나기 시작한다고. 예전에 외식을 할 때 그때는 이거는 얼마니까 이건 다음에 먹고 이렇게 가격표를 보는데 이게 이제 월급에서 월급이 이렇게 나오면은 먹고 싶은 걸 고르게 돼요. 애를 학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애 뭐 옷을 사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고민 안 하고 해줄 수 있다는 게 그만큼 기분 좋은 일이었거든요. 저의 첫 번째 목표가 그거였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돈 걱정 없이. 그런데 그건 되더라고. 근데 맞아요. 장생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1년 반 6개월. 정도를 달려오셨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하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욕심이 많아서 다음 주에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외벌이로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갔는데 지금은 맞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빨리 일어서려면 제 월급조차도 모으면 저희는 진짜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삶이 피폐함으로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동안 돈을 모으는 것만 재미를 느꼈는데 쓰는 거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쓰는 재미도 알아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쓰는 걸 모르면은 돈 모는 거에서 의미가 없고 그 가족들도 힘들어져요. 불행해지고. 빠르네. 그렇죠. 역시 길잡이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찾아갔거든요. 근데 길잡이를 잡았다 그러면은 방향성을 빨리 잡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주 편하게 전철을 밟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데 이제 자기만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 주위에 네. 내가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네. 경매 전도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위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물건을 좀 받아줬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저는 경매로 받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은 금매로 샀고 금매에서 앉은 자리에서 100만 원 깎아 사는 기술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분도 집을 사자마자 3일 만에 월세 계약되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도 빌라 풀피 세팅 해주고 그래서 제 친구가 100만 원 줬습니다. 가방 샀어요. 와, 참 여러모로 돈을 벌어먹네. 그런 것도 경매 하나 하고. 있고 제 주변에 이제 좀 다른 멀리 사시는 분인데 이제 물론 저랑 같은 직업이었는데 그분도 아파트를 세 채 받으셨어요. 그래요? 중대형 평수만. 본인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같이 그런 것도 있고 제 이제 인근에 지역 멀지만 같은 경상북도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같이 하고 제가 대리 입찰도 해주고 같이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이게 아무래도 기술이 처지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기술을 높이면서 돈을 벌게끔 이렇게 도와주네. 그리고 저는 기프트콘도 많이 받았네요. 그럴 것 같아. 저도 예전에 돈이 끊겼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컨설팅 비용은 한 50만 원. 그러니까 그 50만 원 가지고는 뭐 남는 게 없어요. 해봐야 내 그 기름 쓰고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밥 먹고 그렇게 하면은 다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받아주고 명도까지도 내가 해줬거든요. 세누는 거까지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저는 쌓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술도 얻어먹고 이렇게 했죠. 근데 장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스승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대요. 있으시죠? 지은 씨는 어때요? 지은 씨가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기분 안 좋겠어요? 네,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마약 같은 거야. 힘들 때가 더 많거든요, 솔직히. 이게 3D 업종이 이런 3D 업종이 없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은요, 내가 취득하는 그때부터 애 하나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도 걱정, 안 좋아도 걱정. 새가 빨리 빠져가지고 나중에 팔기 전까지 그때도 걱정. 이게 걱정투성인데 이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이걸 왜 받았는지를 하소연을 듣는 것도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교육자는 이러나 저러나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박지영 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 가르치면서 지금 즐거운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박지영 강사님을 통해 가지고 낙찰을 받잖아. 그때부터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데서 걱정거리를 해소시켜주고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되게 클 거예요. 안 그래도 한 명이 빌라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기에 대한 위치를 일단 네이버 지도를 내가 검색을 해보고 여기는 부동산을 통해서는 세를 놓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A4 용지에 프린터 해가지고 직접 가서 전봇대에다 붙여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받았는 걸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내 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어떻게 본인 어떻게 이제 제자니까. 해야 되니까 정말 잘 받은 물건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진짜 내 일처럼 좀 기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를 놓고 부동산이 말하는 그 가격 말고 그 이상으로 팔고 차익을 남기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성취감이 되게 큽니다. 또 이제 한 명이 제가 수업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낙찰을 받으니까 다른 교육생들도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좋더라고요. 말 그대로 실전이죠. 나중에 박지영 강사님한테도 우리 장생 같은 제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교육을 하는지 의미가 되게 커질 겁니다. 네. 잘 키운 자식 하나 자식이 너무 늙었네. 좀 많이 늙긴 늙었어. 우리 부산 아지매. 네. 우리 부산 아지매는 부산에 살고 계시죠? 네. 농담 올드하다. 너 좀 위험한 것 같다. 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부산 아지매는 언제 그 경매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올 2월 초에 했습니다. 아, 올해 2월 초. 네. 한참 까마득한 후배네. 그렇진 않죠. 동지죠, 동지. 동지. 네. 저보다 연령대가 어려도 제가 선배님하고 있어요. 저희는 또 부산에서 한번 뭉쳤거든요. 아니 내 허락 없이 서로 뭉쳤는 거예요. 그럼요. 와, 나도 부산 좋아하는데. 저희 그때 가가지고 임장도 가고 36명 덤비는 걸 겁없이 덤비고 그래, 그때 상가도 한번 같이 네. 들어갔잖아. 그 상가 진짜 좋았는데. 근데 뭐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투자금이 최대인데 더 돈 많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받아가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괜찮아요. 좀 더 큰 거 받을 거예요. 내가 오늘 교육하면서 상가는 입찰가가 따로 없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물건 같은 경우에도 내보다 작업력이 좋은 애가 입찰가인 거야. 내가 쓸 수 있는 입찰가는 그게 한계인 거야. 한계. 1억 4천이 없더라고요. 그래, 2월 달부터 시작하셨네요. 네. 지금 그러면 물건을 몇 개 정도 이렇게 지도하셨죠? 총 4개 기매를 2건 받았는데 그걸 합쳐서 하면 3건. 물건 양은 4개인데 네. 들어가는 거는 3건이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아니었어요? 네, 업무용 오피스텔. 거기가 그 인제대학교 근처라서 아. 예, 그 상업용 지역이라서 1층은 주차장, 2층, 3층은 업무용 오피스텔. 공부상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실제로는 그쪽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거는 어떻게 경매를 받으신 거예요? 공매를 받았는데 수의 계약으로 넘어가서 음. 예, 최저가에 최저가에? 예, 그러면 최저가에 얼마 정도 선에서 받으신 거예요? 한 건에 1억. 한 건에 1억 300. 네. 거기는 지금 세를 다 놓으신 거예요? 네, 다 났습니다. 다 났어요? 다 났는데 예. 다 놓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참 재밌다니까. 오늘은 물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세를 놓았는지 그런 걸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이제 세를 놨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 수 있어요? 4월경에 제가 수의 계약을 해서 받았는데요. 처음에 그 월세로 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잔금 치기 전에 한 건은 계약이 될 뻔했다가 불발이 되고 그러고 나서 뭐 여름이 지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여름인데 추운 여름이었죠.
네, 엄청 추웠어요. 걔가 생각도 많이 하고 우연히 책을 하나 읽었는데 셰어하우스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게 내가 힘든 상황이 딱 됐는데 그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당시에는 그냥 훌 넘겼었는데 제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떠올라서 다시 책을 다 읽어봤죠. 다른 책 다 모아서. 그러고 생각하고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대표님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수익을 좋게 하면 나중에 빼기도 쉽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들은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오피스텔을 샀을 때 내가 들어가는 돈에 대비해서 얼마큼 수익이 나느냐, 그게 이제 이 오피스텔이 빨리 팔리고 안 팔리고 이게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월세가 얼마 정도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60, 50. 월세는 좀 시다. 예. 월세가 잘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새가 안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컨셉을 잡았는 그 쉐어로 들어가는 거네. 네. 그때부터 우리 부산 아줌매께서 목수가 되기 시작했죠. 몸에 먹는 사진도 올리고. 쉐어하우스 책이라는 그걸 보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 망치를 들고 다니고 뭘 하더라고. 계속 깨작깨작. 제가 투자금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런데 보통 쉐어 관련된 책이 다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을 따지니까 정말 저렴한 거로 값싼 그런 자재들로 해가 다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싸게 뺀다 하더라도 좀 이쁘게 내가 살았을 때 편안하게 그런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인 같아.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안 그래도 블로그에 그런 비슷한 글을 딱 올렸었는데, 그래서 투자금 없고 좋은 건 넣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몸으로 뛰자. 몸으로 뛰어야지. 예전에 제가 돈 없을 때 저도 셀프 인테리어를 했는 사람입니다. 저 딴에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저는 전기를 하니까 뭐 정등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제가 페인트 칠하잖아요. 무조건 하얀색. 하얀색하고 문도 하얀색.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 내같이 무식하게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어디 가져와가지고 침대에 있다 그러면 가지고 광명 이케아까지 가셔가지고. 이케아까지 가가지고 막 실어 오고 막. 혼자 가서 카트기에 한 카트 실으니까 양이 엄청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카트 실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 여자는 뭔가 너무 예쁘게 쳐다본 거예요. 예뻐서. 아니, 도대체 저 여자는 뭔가 정신이 있는 여자가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집안을 계속 채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주말에 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계속 닦고 쓸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저는 주 3회 이상 갔었어요. 많이 갈 때는 매일 갔었어요. 근데 혼자 하면 되는데 아동 착취를 하시더라고. 애들 또 닦아라 그러면서. 아니 애한테 조기교육 시켜야죠. 저희 네. 애도 열심히 청소합니다. 창문 트라고 우리 거야 이러고 애정을 줘야 돼. 되게 얘기를 듣는데 되게 절절해요. 뭔가 간절함이 묻어나니까 될 수밖에 세입자를 없어요. 막 소개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 제가 예전에 빌라나 뭐 지하 빌라 이런 거 잡을 때도 저는 그걸 한 달 이자 나가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서든 세를 붙이는 게 제 큰 목표였거든요. 한 달 이자 나가는 게 우리 애 그 학원비가 빠져나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절실하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할 때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지금 안 빠지면 죽습니다. 그때는 막 승질 내기도 하거든. 내 물건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짜증 내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매일매일 전화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목소리가요, 절박한 게 느껴지면은 통합니다. 아까 금방 장쌤하고 좀 틀린 점은, 장쌤은 돈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저는 매여 있는 사람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줌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부동산 사장들도 그걸 언젠간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를 다 채우신 거예요? 네. 방이 몇 개예요? 방은 2칸이에요. 두 개 받았잖아. 네. 두 개네. 네, 다 2개씩. 그래서 지금 월세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하나는 500에 70, 70? 또 하나는? 하나는 180에 음. 75만 원. 둘 다 합치면은 한 145? 네.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가요? 이자는 50.
요것도 수익이 장난이 아닌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요? 7천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7천만 원 정도 등권, 들어가고 네. 그래도 한 돈 10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거네요. 네, 약간 모자라. 7천만 원 적금해가지고 1년에 1200만 원 정도 나온다. 수익률이 장난 아닌데요. 네. 수익률 주면 최고죠. 이제 그만 부동산 업계로 들어오시는 건 어때요? 그 시어 정도는 전문가. 아니요, 시어 그 전문가. 정도는 아니고 예,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지.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총 물건 4개는 받으셨네요. 네. 와 여기도 진짜 뚝심 있게 하시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직 배가 고픈. 네,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장샘하고 우리 부산 아즈메 같은 경우에는 교생 중에서 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방송은 솔직히 우리 교생들이 보고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분이 금방 얘기하셨는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두 분을 모셨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최선은 해야지 새가 좀 늦게 이렇게 빠지더라도 인정을 하면서 가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새가 안 빠진다고 투덜대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 정도까지 노력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정말 사람이 안 붙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했다 그러면은 정말 사람이 안 붙어서 부동산 사장도 미안할 정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계속 그 새가 안 빠져가지고 계속 걱정을 하니까 잘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둘째가 물어요. 엄마 오늘 무슨 꿈 꿀 거야? 물어보거든요. 계약하는 꿈 꿀 거야. 이러면 만실이 됐는데도 둘째가 엄마 계약하는 꿈 꿀 거야? 아니 매도하는 꿈 꿀 거야. 이러고 바뀌었어요. 하도 세뇌 교육을 하니까. 애들도 이제 틀리네. 그렇죠. 이제 애들도 지금 새 놓는 거 매도하는 거 지금 알고 있잖아. 심지어 이제 저희 큰애는 정말 웃긴 일인데 요리사가 되고 싶대요. 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근데 그때 영주께 그 식당이었으니까 자기가 크면 거기에다가 창업을 하겠대요. 그 식당이 비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단칼에 쳐냈죠. 월세 내라. 저는 오늘 엄마 어디 가냐고 하길래 엄마 오늘 녹음하러 가 이러니까 유튜브? 이러던가 근데 나도 할래 나 유튜버 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밌네. 나 우리 딸내미 초등학교 1학년생이잖아요. 그 판에 다 이현태라는 이름을 알아. 오, 왜요? 유튜브 우리 아빠 유튜브 나온다고. 이 판 아들한테 우리 아빠 유튜브 나오니까 한번 볼래? 하면서 이름 이현태 쳐봐 그러면 나오는 거야. 근데 얘들이 또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아니 지혜 아빠는 유튜브도 나와 하면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은근히 이게 영업부장 같은 느낌. 잘하고 있네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영업은. 자녀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저는 재산을 많이 물려줄 생각은 없지만 얘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끔 살게 해주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모이신 우리 박 강사님, 장쌤, 부장 사모님 이분들 자녀분들은 뭘 하시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지내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둘째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8살인데 제가 이제 워낙 집을 사고 팔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을 그냥 마트에 가서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는가 봐요. 얘네들 이제 용돈 받는 돈을 무조건 저축을 하는 통장이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얘가 할머니한테 혼나서 이제 너 진짜 나가라면서 할머니가 막 그랬대.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뽑아서 집 사서 나는 혼자 나가서 살 거니까 괜찮다고. 와 우리 딸내미도 그 얘기하는데 네. 자기는 어른 되면 빨리 독립할 거라고.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는데 자기는 사면 된다면서. 이걸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나는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집을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부동산 임장을 가면 애들은 저희와 훨씬 다른 눈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든다. 뭐 자기가 걸어서 학원까지 가기에 괜찮은 아파트인 것 같다.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게 놀이터. 놀이터가 별로라서 이 아파트는 별로인 것 같다. 입지까지 다 설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학원까지 걸어가 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걸어갈 수 있겠지만 언덕길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들 입장에서 걸어 다녀야 되니까 언덕이 싫대요.
힘드니까. 나도 한번 임장 가면은 딸내미하고 한번 갈 때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중에 교육원을 물려받겠대. 괜찮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박 강사님. 저는 이제 경매 투자는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할 거고, 기본 한 2, 30억짜리 통상가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하다 보니까 좀 적성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배워서 진짜 경매 교육을 하는데도 되게 전문가가 좀 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되게 뚜렷하시고 좋으시네요. 네. 경매를 그래도 한 10년 정도 했다 그러면은 통상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급인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기상가라도 4, 5천짜리 그런 건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그쪽에 알려지는 그런 교육자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경매를 꾸준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했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이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그런 슬럼프가 생길 텐데 교육과 관련된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그거를 좀 극복하는데 도움도 또 되게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다양한 물건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거든요. 교육자는 교육자여야 돼요. 자기 신념이 있어야지 이 교육이 쭉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자가 신념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에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한테 항상 채찍질을 해야 되죠. 네. 선을 안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장쌤. 네. 예. 앞으로 계획은? 저는 아주 원대합니다. 원대할 것 같아요, 왠지. 네. 일단 남편 퇴사까지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그때 처음에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남편 퇴사죠. 이제 1년 6개월 했으니까 3년 안에 남편을 퇴사시키고. 남편은 지금 생활이 좋은데 아닌가? 주말 부부가 좋은데 계속 그만 얘기하려니까 쪼여오는 거예요 지금. 이 주말 부부 할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는데 이제는 하여튼 네, 저희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뭐 내가 나쁘다고 얘기한 네. 건 아니잖아. 일단은 남편 퇴사까지 3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그거 일단 달성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흐름을 계속 늘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 목표가 지방에 아파트 100채 갖기입니다. 아주 소박하게. 너무 소박하네요. 소박하죠. 아파트만 100채예요. 그리고 이제 더 원대한 꿈은 남편이 이제 건설 쪽 일을 하니까 저희는 이제 땅을 받아서 땅콩 주택 지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 실거주 집을 그 하는 것도 목표에 하나 있고 열심히 하려고요. 끝까지. 100채 아파트 100채. 아파트만 100채. 이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그럼요. 조심해야죠. 항상 지켜보고 있겠네. 블랙리스트로. 지켜보고 있지만 항상 정부와 절대 맞설 생각은 없고 말 잘 들을 겁니다. 그렇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항상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방향만 가죠. 집 사라 그러면 집 사야 되고 집을 사지 마라 그러면 집을 안 사고 그냥 사업자로 사면 돼. 그럼요. 방향을 잡아가지고 빨리 눈치채고 가는 게 그게 돈 버는 사람인데 항상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반대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든 거지. 우리 부산 아줌매 네. 앞으로 계획은? 저는 지금 자금이 바닥이에요. 지금 바닥인데 아니 근데 부산 아줌매 말하면 계속 우울해지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지갑 내세요. 지갑. 장쌤한테 집 한 채만 떼줘봐라 하면서 이렇게 근데 되게 좋은 장점일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맞아, 이렇게 맞아, 하면 맞아. 되게 잘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부산 아줌매는 첫 멘트가 일단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장난삼아 대표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카페에 그 낙찰을 받으면 대표님이 상품권을 주세요. 네, 저한테 상품권 100장을 모으는 게 네.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아, 나 거지 될 것 같아. 저는 3장밖에 안 받아갔어요. 네. 그다음 후기 안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세팅됐는데도. 아니, 원래도 돼. 근데 100장이면은 1000만 원? 뭐 1억도 아니네. 네. 1000만 원이면 뭐. 네. 왜 떨리지? 지금 2장 고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유, 사용 안 하시고 와. 기념으로. 우표 수집하는 것도 써야지. 쓰는 맛에 내가 주는 건데. 아니요. 저 100장 모아가지고 대표님한테 자랑할 거예요. 사용기간 있는데 사용기간 5년 이내. 신세계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보통 상품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신세계는 신세계 회사가 망하면은 그거는 유효기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언니들이랑 한 건물에서 아, 살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 맨날 싸운다. 떨어져 있을 때가 좋지. 아 근데 뭐 언니들하고 다 이렇게 모여서 아침 저녁을 같이 밥 먹고 같이는 안 먹어. 같이는 먹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한 건물에서 괜찮은데. 자주 얼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1층 상가에는 세 받고 좋네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하면서 한참 생각하다 얘기했는데 바로바로 나오네. 그래야 부자가 되죠. 저는 100억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100억 100채. 솔직히 될 것 같죠? 네. 돼요.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민윤 삼총사께서 이제 다 말씀하시는 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면 좋겠고 내년 이맘쯤에 또 한번 녹음을 했으면 좋겠네요. 목표 달성을 얼만큼 했을까 이러면서. 작년에 우리 녹음했을 때 그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 말씀하셨던 그걸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또 그걸 이루는 부분도 있고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이거 녹음했는 거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 1년 전에 동기들이 쭉 있을 건데 그 동기들이 들으면 뭐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교육생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한 해 한 해 볼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시네요. 네, 멋지십니다. 남편분들이 복 받으신 거예요. 별로 그냥 호응이 없네. 아니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참 분위기 좋았는데 남편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네요. 이거 뭐지?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장생께서 그 새 다 뺏는 기념으로 네.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녹음 있는지도 모르고. 와. 2차는 사장님이 쏘시는 걸로. 이 차는 제가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실장 이거 녹음 됐는지 안 봐봐라. 불안하네 이거. 안 됐으면 다시 하게.